당신의 인생은 어떤 유산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이는 이름 석자를, 어떤 이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또 어떤 이는 자손대대로 이어질 거대한 성벽 같은 부를 남기죠.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위대한 선택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71년 3월 한 노신사의 죽음과 함께 공개된 유언장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 소유의 주식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 자식에게 단 1%의 경영권도 물려주지 않은 이 냉정한 유언. 이 유언장의 주인공은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입니다. 오늘날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을 일구고도 빈손으로 떠난 그는 왜 그토록 고독하고 엄격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2026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돈을 기부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돈보다 귀한 인생의 품격을 증명한 유일한 그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26년 경성역에 한 남자가 내립니다. 9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자수성가한 31살의 청년 유일한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라초이라는 통조림 회사를 설립해 백만장자 반열에 오른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남들 같으면 미국에서 안락한 삶을 누렸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서재필 박사가 선물한 버드나무 목각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버드나무처럼 우리 민족이 편히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되어주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미국 사업을 정리하고 받은 거금 25만 달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사온 것은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던 회충약, 피부병 연고, 결핵치료제 같은 생명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일본인들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은 천재적인 기지로 총독부 영문 기관지에 광고를 싣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다. 일본 경찰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든 그 배짱과 실력. 그렇게 유한양행이라는 버드나무는 그늘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유일한 박사는 인자한 노신사이지만 그의 중년은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50살에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돌연 미국의 정보기관 OSS의 문을 두드립니다. 50살의 나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그가 낙하산 침투 훈련을 받고 암호해독과 폭파 기술을 익힙니다. 작전명 넷. 미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때 자신의 기업 전체를 정보 거점으로 활용하라는 제안까지 던졌습니다. 훗날 비밀 해제된 문서에서 미 정보국은 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업체가 파괴될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 그에게 애국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수단이었고 조국은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일본의 항복으로 실제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경영자이기 이전에 언제든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서슬퍼런 정치 권력은 기업들에게 검은 뒷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국민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권리라면 소방차를 사는데 돈을 내는 것은 의무다. 나는 오직 세금으로만 말하겠다. 분노한 정권은 유한양행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수십 명의 조사관이 몇 달 동안 창고에 재고 하나, 약품 성분 함량 0.1mg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1원의 탈세도 단 한 번의 성분 조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오히려 유한양행의 정직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정권은 세무조사 대신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며 그의 결백함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칼날조차 꺾지 못한 그의 무결점 경영은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나아가야 할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위대한 지점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장남 유일선을 부사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직원들과 마찰을 빚자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해임했습니다. 기업은 내 가족의 전 유물이 아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이끌어가야 할 사회의 자산이다.
그는 아들을 향한 부정보다 기업을 향한 공심을 우선했습니다. 아들은 서운함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유이라는 죽는 순간까지 경영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시름을 달래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1971년 3월 11일 유일한 박사는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언가를 자신의 힘으로 해내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다. 그의 뜻은 혈련이 아니라 유한양행의 약을 먹고 건강해진 국민들, 그리고 그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가슴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남기고 떠나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 당신이 심은 그 버드나무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가장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